안녕하세요. 소진쌤이 만들어드리는 영양만점 초등사회. 자, 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튼튼한 사회 실력의 유소진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5학년 2학기 사회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재밌게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회 실력이 어느새 쑥쑥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 전문가 소진쌤 영양만점 사회 같이 한번 끝까지 들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시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라고 하는 대단원 속의 내용들입니다. 정말 옛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그리고 뒤를 이어 나타났던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매일매일 강의를 알려드리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의 키워드를 뽑아드립니다. 바로 꼭 챙겨가야 할 핵심 영양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사회 실력이 튼튼해지려면 영양소 잘 챙겨가야겠죠? 이번 시간에 챙겨가야 할 영양소는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팔조법,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자, 이분들의 업적입니다. 영양소들 기억하시죠? 자, 요 내용들이 나오면 귀를 더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의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한 나라입니다. 청동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때부터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이 등장한 사회에서 바로 우리 역사 속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어요. 우리 국가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입니다. 자, 고조선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 바로 건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일현이 만들었던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건국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고조선은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자 환희는 아들을 태백산에 가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태백산은 아마도 지금의 묘향산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곰과 호랑이는 동굴로 들어가 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곧 뛰쳐나갔어요. 곰은 끝까지 환웅이 말한 것을 잘 지켜서 결국 여자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웅녀예요. 웅녀는 환웅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후에 단군 왕검이 되었어요. 단군 왕검은 아사달로 도읍을 옮기고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곧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란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바로 하늘을 이제 섬기는 본인들을 이제 하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이 있었다란 얘기고요. 이 환웅이 올 때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내려왔다고 해요. 이때 바람, 비, 구름 이런 것들은 바로 농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한옥을 찾아왔다고 하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곰이 웅녀가 되어서 한웅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이것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회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바로 곰을 믿는 부족,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고, 이 부족이 환웅의 부족과 연합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과 같은 자연을 섬기는 부족들도 있었고, 곰이나 호랑이, 소, 돼지와 같은 동물을 섬기는 부족도 있었다고 해요. 그중 곰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었단 얘기죠. 자, 그때 곰을 믿는 부족이 결국 환웅과 연합했다라는 사실을 바로 웅녀가 환웅과 결혼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은 바로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고, 곰을 믿는 부족과 환웅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국 이야기를 통한 사실들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이번에는요, 고조선의 법조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에는요, 8개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3개만입니다. 이 3개를 통해서 또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중요하겠죠? 자,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큰 죄는 법으로서 엄격하게 다스렸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곡식으로 갚아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남에게 상해를 입힌다라는 거 할 때 상해는 남의 몸에 상처를 낸다거나 또는 해를 끼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상해를 입게 되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곡식으로 그 농사를 못 짓는 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무튼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는 또 조항이 있어요. 자, 노비로 삼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노비가 있네. 주인, 노비 이런 것들이 있는 바로 신분 제도가 있었던 사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50만 전을 내라고 하네요. 그래요. 화폐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고조선의 문화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고조선의 문화의 범위를 고조선이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물들의 분포 범위를 통해서 알아냅니다. 주로 한반도의 북부하고 만주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발견되는 문화유산이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입구가 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동그란 형태의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입니다. 이 미송리식 토기와 함께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검인데요. 동검. 비파라고 하는 중국의 악기를 닮았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탁자, 식탁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리가 좀 길고 위에 덮개가 있는 그런 형태의 고인돌을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미송리식 토기와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만주와 북한 지역, 그 지역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 짚어봤습니다. 그럼 중요한 비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이후에 등장한 국가입니다.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조선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과 곰을 믿는 부족과 환웅 부족이 연합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고조선의 법조항을 통해서도 사회 모습을 알 수 있었죠. 큰 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점,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고요. 신분제도가 있었고 화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유산으로는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고조선이 바로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묶어서 우리는 삼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삼국이 있었던 이 시기에 실은 하나의 국가가 더 있었는데요. 가야라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훨씬 더 왕권이 강한 그런 국가의 모습으로 발전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 세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는 삼국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먼저 백제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배워볼까요?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였던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지역에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요. 백제를 세운 온조는 바로 고구려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백제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 나가면서 4세기가 되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전성기란 어느 집단의 힘이 가장 강한 시기를 이야기를 하죠. 이 전성기 때 백제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근초고왕이 다스렸던 시기예요. 근초고왕은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위로는 또 고구려를 공격해서 북쪽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어요. 자, 요걸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항상 확인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전성기 때 각각 한강을 차지하거든요. 이 한강이 백제에 있으면 그래요. 4세기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요. 주몽이 부여를 떠나서 졸본에 세운 나라예요. 주몽은 부여 출신이군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부여 출신입니다. 곧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이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백제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한 계통이었다는 사실이고요. 자, 발전 과정을 보면은 전성기가 5세기 때 찾아옵니다.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네요. 자, 국내성 지안으로 바로 수도를 옮기고 꾸준히 정복 활동을 벌여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때가 5세기였고요. 광개토대왕은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을 차지했었고요. 남쪽으로는 백제의 영역이었던 한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자, 장수왕 때는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정말 큰 업적을 남겼죠. 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했고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아래쪽, 바로 남쪽으로 영역을 더욱 확장했어요. 자, 여러분들 특히 여기서 광개토 대왕릉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광개토라는 이름의 뜻을 하나 살짝 알려드리면 넓힐 광자, 열개자, 영토, 바로 흑토자를 씁니다. 곧 영토를 널리 확장한 임금이란 뜻이죠. 장수왕 때는 여기에 더해서 남쪽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한강의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때 바로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 한강은 고구려 거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로 가볼까요? 신라는 박혁거세가 지금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자, 5세기 초에 신라는 백제하고 손을 잡고 고구려에게 맞서야만 했어요. 기억나시죠?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때 고구려가 아래로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정책을 계속 펼치니까 남쪽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가 손을 맞잡아야만 했습니다. 자, 6세기에는요. 신라의 버풍왕이 남쪽으로 낙동강을 넘어서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고요.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 6세기, 바로 버풍왕 다음으로 가서 진흥왕 시기가 오게 되면은 백제 연합군과 함께 한강 유역을 빼앗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강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강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라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한강 전 지역을 바로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을 맞잡고 고구려에게 대항했다가 그 힘으로 한강을 차지하게 되고 다시 그 둘 사이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 한강을 신라가 차지했네요.
이후 신라는 대가야를 흡수하고 가야 연맹을 소멸시켰습니다. 자, 진흥왕이 신라의 영토 경계를 알려주고자 이후에 4개의 비석을 세웠어요. 황초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라고 하는 4개의 비가 바로 그 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세기 진흥왕 때 한강은 신라에게 들어가면서 신라의 전성기가 맞이하게 되었네요. 삼국의 전성기 때는 영역이 크게 넓어졌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비법 정리해 볼까요? 삼국의 성립을 먼저 정리해 보면 백제는 온조가 한강 지역에 세웠고요. 고구려는 주몽이 졸본에서 세웠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지금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세웠어요. 자, 삼국은 각각 전성기를 맞이하며 한강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혔는데요. 제일 먼저 백제가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뒤를 이어 6세기에 신라가 진흥왕 때 전성기를 차지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학기 첫 시간에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기 조금 아쉬워서 선생님이 후식 퀴즈를 드리려고 해요. 후식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간단한 퀴즈를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정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요. 우리 역사 속에 최초의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입니다.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 그 이름을 맞춰주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